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8월 21일 목요일 날에도 삼성전자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0.3% 올라서 끝났는데 뭐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 반등하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죠. 미증시가 아직 뭐 확실한 반등 시그널을 보내주지 못했기 때문인데, 미증시는 일단 금요일 날 잭슨 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끝나고 나서는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요. 제가 금리 관련된 이야기를 꽤나 자주 드려요. 지금 미국 시장의 금리를 보면 기준금리 기준에서 4.5%입니다. 금리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요 내용인데 4.5%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24년 6월 달 딱 1년 정도 전까지는 5.5%였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금리를 1% 정도 낮춘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이번에 낮춘다면 확실하게 금리가 하향 곡선을 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금리를 낮추면 주식시장이 호재가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맞아요.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주식시장이 호재가 되기 전 금리를 낮추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경기가 지금 현재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4.5% 높은 금리, 4.5% 금리가 왜 높나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그리고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토대로 미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재무부에서 보증하는 채권에 대한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건 변하긴 하지만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되는 금리를 기준해서 채권금리,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미국 국채에 대한 금리가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미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기준되는 금리가 4.5%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주담대 받으면 몇 프로죠? 한번 볼까요? 자, 주담대 이렇게 딱 검색해서 보면 밑에 나오겠죠? 여기 보세요. 주담대 금리 어떻게 나오는지. 2.8에서 9.78, 3.1에서 4.03. 이거 범위가 넓으니까 뺄게요. 그쵸? IM뱅크 3.1에서 4.03, 제일은행 3.1에서 5.14, 3.6에서 5.6, 그리고 여기가 농협이고요. 기업은행도 뭐 다 비슷하잖아요. 그쵸?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금리가 뭐 개인 신용도, 그리고 어떤 걸 담보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략 4에서 5%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 주담대, 서울에 있는 아파트 또는 뭐 수도권 아파트,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미국 정부보다 담보물이 훨씬 더 좋은 담보물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상대가 미국 정부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 있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지금 4.3이거든요. 딱 기준금리하고 0.2% 정도 차이 나죠. 그렇죠. 이게 20bp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미국의 금리는 지금 높다.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건 그냥 사실상 그냥 100% 받는 돈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리스크가 없는 돈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금리는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지금 이런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체력이 안 된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 그걸 뭘로 증명해요? 경제지표. 경제지표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딱 여기 빠졌을 때 미국의 고용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약간 조정 구간에 들어왔는데, 그럼 이걸 다시 부양시키기 위해서 뭘 해요? 금리 인하. 그렇죠? 지금 너무 높다. 이걸 누가 주장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근데 연준에서 금리를 늦게 낮추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원인으로 지목받는 게 뭐예요? 관세다. 그렇죠? 그리고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는데, FOMC 회의록에 보면 대부분의 연준 인사들이 관세 아직 뭐 좀 체크를 더 해봐야겠는데,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 같았으면 지금 뭐 PPI를 포함해서, PPI는 예상치를 조금 높게 발표가 됐지만 뭐 유가가 뭐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만났죠, 한번. 그렇죠? 이렇게 한 두어 번 만나면 또 합의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여기서 유가가 또 떨어집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위험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나올 이야기라고 치면 주식시장 포함해서 금리 이쪽은 먼저 반영을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연말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유동성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때 되기 전에 주식시장은 이미 조정을 받을 걸 다 받고 다시 우상향 구간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전에 확인해야 될 거. 그게 실적이에요.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이라는 거죠. 이걸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여기서 딱 심플하게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3위
딱 3위권에 있는 거 딱 세 종목 볼게요. 애플 보세요. 애플은 지금 225달러입니다. 근데 작년 12월 26일 날 고가가 260달러. 그리고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시장이 떨어지기 전에 고가가 거의 한 250달러 정도 돼요. 그럼 지금 고가 회복이 안 됐죠. 그렇죠? 회복이 안 된 이유가 중국과의 관세 협상. 이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식으로 타결되는지 봐야겠죠. 딱 회복이 안 된 건 애플 하나다. 근데 AI 관련된 내용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초에 작년 12월, 2월 달 관세 관련된 내용은 상관없이 올라갔다. 실적 확인이 안 되었으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시장은 실적 확인이 안 되어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에 실적 확인, 그리고 미래 실적에 대한 코멘트, 앞으로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담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미 몇 프로입니까 이거? 그렇죠? 고가 대비해서 거의 한 20% 정도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다. 여기에 맞춰서 나스닥도 맞춰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말해 뭐합니까? 정말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었는데 다시 고가를 돌파해서 150달러를 넘어서 180달러까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엔비디아 실적 나옵니다. 실적 나오기 전에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실적 나오기 전에 약간의 조정을 받는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이라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주가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구간에서 볼 때 뭘 봐야 돼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제가 딱 세 가지 종목을 보여드렸잖아요. 미국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뭐 메타, 구글, 뭐 그리고 AI 쪽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팔란티어나 이런 거.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정치적인 위험으로 말 많다 그러죠. 근데 테슬라 항상 고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테슬라 CEO죠. 일론 머스크가 뭘 했나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올인을 했죠. 그러면서 당선이 되면서 이렇게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럼 정치적인 이 내용 말고는 딱 원래대로의 평가에서 뭐가 나와요? 당연히 고가를 수렴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온 거죠. 미증시는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금리를 낮추기 전에 약간의 기간 조정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내고 있는 거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한국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지금 핵심되는 종목이 뭐예요? 삼성전자라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닉스하고 양대축이죠. 그리고 실적 기준에서 보잖아요. 하이닉스가 더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종합적인 실적을 보이는 거고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쵸?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의 그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죠. HBM4부터는 엔비디아로 들어갑니다. 이제 양산에 들어갈 거예요. 이러면서 뭐가 나와요?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한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가격 버팁니다. 7만 원대에서. 근데 하이닉스 62평 깨버렸어요. 우리가 이걸 돌려서 생각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져요. 근데 하이닉스 실적 너무 좋아. 하이닉스 올라요? 안 올라간다고요. 근데 여기서 하이닉스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HBM 관련돼서. 근데 이걸 돌려서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 측에서도 하이닉스만 가지고 거래를 하기에는 단가를 맞추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삼성전자가 잘하길 바란다고요. 또는 마이크론이 잘하길 바란다고요. 그래야 비교해 가면서 그쵸? 너네 단가 안 깎이면 야 그래 니네 좋은 거 알겠어. 근데 너네만큼 만드는 애들 둘이나 더 있다. 단가 안 깎이면 나 일로 갈 거야. 단가 너네 조절해.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치도 예상 실적치 즉 이익률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단가를 못 받으니까 이런 정도의 적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려왔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최악의 상황 지나왔다. 지금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자리다. 여기서 뭐가 더 붙어서 들어온 거냐? 요 내용이거든요. 7월 28일 날 6% 상승한 날 그러면서 7만 원대를 확실하게 돌파를 했잖아요.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7만 원 안 깨고 있잖아요. 물론 뭐 장중에 살짝 건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가 나오고 있는 거냐면 HBM 플러스 파운드리 쪽에 모든 긍정적인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실적이 지금 나왔어요? 실적 안 나온다고요. 실적 미래에 나온다고 앞으로. 근데 주가 특히나 한국 시장은 뭐가 나와요? 실적이 좋아지면 이미 주가는 다 올라가고 빠져요. 보세요 여기.
24년 7월 달에 하이닉스 고가 만들고 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는 근 1년 정도 조정받고 나서 신고가 만들고 빠지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미래 가치를 반영한대요. 주식시장은 하이닉스 실적 보고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하이닉스 어때요? 쭉 보면 23년도에 7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봤어요. 그리고 24년도에 실적 사상 최고, 그쵸,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23조. 그리고 나서 25년도에도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거보다 더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고요. 근데 이것보다 미래 가치, 즉 이익률이 지금은 42%, 35% 이렇게 뜨고 있는데 이익률이 조금씩 낮아질 수 있겠네. 이거 왜 그래요?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 지금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린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건 하이닉스가 나빠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좋아진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제 위치를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으로 몰렸던 자금이 삼성전자 쪽으로 약간씩 풀려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었을 때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HBM 관련돼 있는 뭐 장비주들, 소재주들 이런 쪽도 보잖아요. 하이닉스가 3배 정도 올라갈 때 한미반도체 20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삼성전자에 있다고요.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두산테스나. 이건 HBM보다 파운드리 쪽입니다. 그리고 두산테스나 저는 이미 매수 구간을 잡았고요. 삼성전자의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 구간을 잡은 겁니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같이 하세요. 삼성전자를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지금 보유만 하세요.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확대시키세요. 하이닉스에서 한미반도체처럼. 그러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지금 팔 필요가 없고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충분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 어떻게 타점 잡고 해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내용 보시면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 며칠째 시장은 내렸지만 삼성전자는 가격 지켰다. 하이닉스는 내렸다. 왜 그런지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죠. 하이닉스의 독점은 삼성전자가 침범했기 때문인데 시장 측면에서 좋다. 삼성전자가 더 크니까.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매매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아야 된다. 그랬을 때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제가 이따 제 계좌 오픈해서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쭉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번에 매매를 해서 좀 큰 수익을 냈는데 이것도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반등을 했어요. 반등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시세 체크해서 매수관 잡으면 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 뭐 여기 보면 하나오션이나 그런 쪽들, 조선도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주도주 위주로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저 계속해서 주도주를 공략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주도 섹터 8월 20일 주도 섹터 조선원전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그룹 이 안에서 해야 되고, 쭉 올려서 7월 달의 내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쭉 올려서 보면 그렇죠? 주도 섹터 7월 31일입니다. 원전조선 바이오 반도체, 그렇죠? 똑같죠? 이렇게 매매를 한다고요. 근데 오늘까지도 똑같아요. 주도주. 근데 오늘 반등한 거 보니까 대부분 주도주만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매매는 시세 확인하고 해야 되고, 시세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죠.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이건 키움증권에서 0606 화면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매매한 내용 다 찍혀 나와요.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한다. 그리고 작년에도 올해도 모두 신고가 구간에만 공략을 했다. 안 올라가요? 팔아요. 그쵸? 그리고 올라가요? 더 삽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밑에 쭉 내려보면 188%, 151%, 117%, 8월 19일 날. 그리고 내일 확인됐죠? 다시 매수구간 잡을 겁니다. 내려올 때 이제 다 빠졌어요. 이게 아니라 내려오고 나서 올라오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삼성전자의 가격대. 삼성전자가 아직 HBM 통과를 못했을 때, 그럼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안 빠졌을 때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겠죠? 어때요? 매수, 매도 34%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쵸? 그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 HBM 통과하고 나서 하이닉스의 힘이 빠지는 거 너무 당연하다. 근데 이것만 포기하면 돼요. 고가에 매도하려는 것을 포기하자. 이것만 하자.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하이닉스 말고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이수 페타시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변동성이 더 큰 종목. 이수 페타시스 잡주 아닙니다. AI 가속기. PCB 쪽에서는 정말 막강해요. 어때요? 매수,
매도한 결과 어때요? 76% 이렇게 나온다고요. 조선주 최근에 엄청나게 강했죠. 한화, 오션.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쵸? 8월 11일 날 33% 수익 구간, 그리고 올해 초에 57% 수익 구간 이렇게 나온다고요. 모든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이 안에서 끝난다. 그리고 신고가 구간, 선반영의 시작점인 신고가 구간만 공략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온다. 삼성전자 이제 시작이고요. 관련돼 있는 종목을 같이 공략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 이상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체크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바꿀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조정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 줍니다. 확인 과정이 필요해요. 다른 것들 볼까요? 지금 제가 조선, 반도체, 그리고 원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그쵸? 어때요? 시장이 어려울 때도 신고가를 만들어 놓으니까 가잖아요. 그런 결과 어때요? 76%까지 수익 구간 늘어나죠. 최근에 매매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신고가 구간을 계속해서 달성을 해왔기 때문에 매매 구간을 계속해서 잡아왔어요. 수익 구간 계속 잡았습니다. 밑에 내려서 보면 어때요? 33%대 수익 구간 이렇게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한 8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 그쵸? 고가에서 횡보하는 정도 나왔죠? 반등을 확인하는 구간마다 매수 구간 잡은 겁니다. 이쪽에서는 큰 수익이 없었어요. 근데 다시 올라가는 부분 확인하고 나서 매수한 결과 어떻습니까? 쭉 올려서 보면 7월 28일 33% 수익 구간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쵸? 지금도 반등 확인하고 매수 구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그쵸? 이제 8월달 일주일 남았습니다. 8월달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